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대학 강의실. 30년 넘게 음악학을 가르쳐온 리카르도 교수가 마지막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고 컴퓨터 화면에는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이 브라질 교수에게 한국 문화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그의 인생 마지막 연구 주제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리카르도 교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에서 30년 넘게 음악학을 가르쳐온 리카르도입니다. 올해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제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애니메이션이었죠. 은퇴를 한 달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평소처럼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새로운 음악 트렌드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30년 동안 브라질 음악, 삼바, 보사노바를 연구해온 저에게 은퇴 전 마지막 과제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음악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천 목록에 뜬 한 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K-팝이라는 장르가 애니메이션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역동적인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깊은 문화적 정체성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30년간 음악을 연구해온 제가 이토록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고 있던 새로운 음악 현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전통 문화의 세밀한 표현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입고 있는 한복의 곡선 및 무속 신앙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의식들,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아 있었죠. 특히 민화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색채 구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브라질 음악을 연구하면서 항상 지역성이 곧 세계성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삼바가 세계를 매혹시킨 이유도 바로 브라질만의 독특한 정서와 리듬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똑같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영화 속에서 전통 장단이 현대적 비트와 만나는 장면에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적 표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음악학을 가르쳐 오면서 이토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본 그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 글로벌 랭킹에서 93개국 톱10에 오르고 41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순히 운이나 마케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다음날 강의실에서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해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세계 정상에 선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며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과거 우리 브라질이 삼바로 세계를 열광시켰듯이 지금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색깔로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입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애니메이션 하나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5000년 한국 문화의 정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전통, 현재와 미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강의 후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속 가상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의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 상위권을 석권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상의 캐릭터들이 부른 노래가 실제 아티스트들을 제치고 차트 상위권에 오른다니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직접 그들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첫 곡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완벽한 하모니, 그리고 혁신적인 편곡이 제 귀를 사로잡았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안무였습니다. 가상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춤은 실제 아이돌보다 더 역동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저는 그들에게 이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무 신나는데요? 10살 손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K-팝이란다. 한국에서 만든 가상의 가수들이지만 그들의 음악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단다. 손주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에는 국경도 세대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현상이 정말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주 동료 교수들과의 정기회의에서 저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트렌드가 아닙니다. 문화 패권의 대전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교수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과거 수십 년간 디즈니가 세계 애니메이션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미국적 가치관과 서구적 미학이 전 세계 아이들의 상상력을 지배해왔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이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술사 교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철학입니다. 디즈니가 개인의 꿈과 성취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은 공동체와 조화,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강조합니다. 또한 동양적 미학과 서구적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창조해냈죠. 사회학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화 변화라고 보시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 패권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서구 중심의 문화 헤게모니가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국 음악을 더 깊이 연구하던 중 문득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제 연구실에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저에게 국악을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가야금의 청아한 선율과 장구의 경쾌한 장단이 어우러진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의 신선한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애니메이션 음악 속에서 그때 들었던 그 정서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국악의 선율이 현대적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만나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낸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퓨전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진정한 창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매혹시키는 이유를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민족이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65세의 저에게도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정말로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언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문화의 저력에 대해 새삼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은퇴를 한 주 앞둔 시점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강의 주제를 K-팝 애니메이션과 가상 아이돌 현상 21세기 문화혁명의 이해로 정한 것이었죠. 3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을 한국 문화로 장식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강의 당일,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에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과 학생들도 청강을 신청했고 심지어 동료 교수들도 참석했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현상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문화혁명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며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유행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며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10세 어린이부터 70세 노인까지, 브라질에서 핀란드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음악에 열광하고 같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브라질만의 방식으로 세계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삼바가 있고 보사노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드디어 은퇴식 날이 왔습니다. 30년간 함께했던 동료들과 제자들이 모두 참석해 주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음악의 힘을 믿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현상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연구 주제는 한국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희망과 창의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춤 후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은퇴 후 저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르쳐온 음악 인생의 마지막 답이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문화를 배우러 떠나는 여행. 그것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